자, 전국에 계시는 우리 M2M 생방송 안방가족 여러분, 오늘 또 즐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감동의 수업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현재 데이터베이스, 그죠? 드디어 이제 오늘 마지막, 막바지에 왔다, 그죠? 자, 데이터베이스. 이제 우리 어제 또 아주 중요한 관계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SQL. 표준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언어인 Structured Query Language, SQL 출제가 반드시 된다, 그죠? 그래서 SQL 어제 2시간 만에 그 방대한 걸 완벽 속성으로 정리했습니다. 맞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은 오늘 SQL은 그게 뭐 DDL, DML, DCL로 구성되어 있지.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정의어, 그 다음에 조작해주는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 값을 조작해주는 데 이용되는 DML, Manipulation Language,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보호하고, 허가권을 부여하는 DCL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DDL에서 Create, 생각나나? Alt문, Drop문. DML에서 우리가 했는 게 뭐요? Select문, Insert, Delete, 그죠? 자, 업데이터. 그렇죠. 그 다음 DCL에서 우리가 그랜트와 리보, 그 다음에 커미트와 롤백. 됐나요? 정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즐거운 주말이 오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 여기서도 출제가 한 문제 예상됩니다. 정규화. 아주 확실하게, 이 정규화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확실히 정리해 줄게. 알겠나? 자, 정규화, 노멀리제이션,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 이게 좋겠죠? DB, 테이블의 정규화,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 다른 말로 최적화라고 하죠. 노멀리제이션 또는, 옵티마이제이션 해도 좋습니다. 최적화. 예. 이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도 하고 다 있죠? 이 데이터베이스 정규화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설계 과정 중에서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실은 수행하는 작업이에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하면은, 오늘날 이제 뭐야?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데이터들이 있죠. 그죠? 그럼 요구 조건이 있죠. 요구 조건.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지? 분석하고 난 뒤에는 무슨 단계? 이제 이놈을 바로 못 만들죠. 디자인, 설계 단계를 거치죠. 항상 컴퓨터는 프로그램도 안 가지지? 내가 현재 전산을 해야 되겠다. 내가 데이터베이스 해야 할 데이터들, 그 분석을 합니다. 분석. 그리고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설계도를 보고 이제 구현을 하죠. 구현. 데이터베이스로 구현 또는 불행 구현을 하고 실제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운영을 하죠. 그래서 분석, 설계, 구현, 운영인데,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는 어떻다? 세 가지 설계 단계가 있다. 그렇죠? 개념적 설계. 앞부분은 정리해본다.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요 단계가 있었지. 개념적 설계를 우리는 정보 모델링이라 하죠. 정보 모델링. 맞나? 논리적 설계를 우리는 데이터 모델링이라 한다.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물리적 설계가 이제 실제 DB로 구현하는 거죠. DB화. 물리적 데이터화 하는 거지. 맞나? 그래서 이 개념적 설계에서 이용되는 도구는 뭐다? ER 다이어그램. 앞에서 배웠지? Entity Relation Diagram. ER 다이어그램이고,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구현하는 게 논리적 설계 단계의 도구가 뭐 있나? 바로 RDB, 관계형 DB. 실제 테이블로 설계하는 거 아니야? 테이블로 RDB 또는 NDB. 생각나나요? 그리고 우리가 HDB 또는 ODB가 있는데, 가장 널리 이용되는 설계 기법이 뭐다? 관계형 테이블. RDB는 뭐로 이 논리적 설계를 하나? 그렇지. 테이블, 행과 열, 릴레이션으로 행렬, 즉 테이블 구조로 하는 거고, NDB는 뭐 이렇게 한다? 네트워크, 그죠? 그래프 개념으로 그래프. 이건 행렬이죠. 행렬. 그리고 HDB는 추리 개념으로, ODB는 객체 지향 기법을 하는 거죠. 생각나나? 그래서 이제 ER 다이어그램을 테이블화하는 과정이 논리적 설계 단계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정규화는 뭐다? 바로 그 테이블을 만들 때 정규화 작업을 합니다. 그 말이 이제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정규화 작업을 수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좀 물리적 설계가 끝나면 이게 바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이 방대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화로 구현이 되고 이 구현되어진 데이터들을 우리는 실제 컴퓨터를 가지고 합니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항상 컴퓨터는 분석 과정, 설계 과정, 구현 과정,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과정이 있다. 프로그램도 한 가지죠.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분석, 설계는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규화는 이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하는 작업이다. 와노 이 말이죠. 왜 논리적 설계 단계 ER 다이어그램을 보고 테이블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데이터들의 관계, 개체와 개체 관계, 테이블 안에 속성과 속성 관계를 규명해 나가는데 왜 그 과정에서 정규화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아이고 뻑뻑하네요. 자, 물 한 잔 묻자. 예. 좋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좋은 테이블을 만들려고요. 한마디로 이거 정규화의 완호. 굿 테이블 생성입니다. 좋은 테이블. 좋은 릴레이션. 우리가 RDBS에서 이거 특히 테이블을 뭐란다? 릴레이션이라고 하죠. 릴레이션. 좋은 릴레이션. 좋은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거다. 결함이 없는 거.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규화의 정의는 릴레이션, 테이블에서 주로 이 정규화는 관계형 DB에서 하는 거죠. 관계 DB에서 하는 거다. 릴레이 테이블에서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 이 테이블 속에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든지 기존의 데이터를 지운다든지 또 어떤 내용을 갱신한다. 그죠? 갱신 시 발생하는 이상현상, 아노말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이블, 릴레이션을 더 작은 릴레이션으로 무손실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는 정규화라 합니다. 무손실 분해. 처음에 이제 테이블을 쭉 만들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의 관계를 이렇게 테이블화 시켜놓으면은 이 안에는 뭐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없도록 이놈을 쪼개어 나가죠. 이 큰 테이블을 작은 테이블로 또 이놈을 자꾸 쪼개어 나가면서 이 안에 있는 아노말리 이상현상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정규화라 한다. 그죠? 손실이 안 생기도록 여기에 정규화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쪽으로 보면은 함수적 종속 펑셔널 디펜던시 이론을 FD죠. 이거 나중에 또 나온다. FD 이론을 이용하여 잘못 설계된 테이블, 잘못 설계된 테이블을 더 작은 속성의 테이블로 쪼개어 가장 바람직한, 가장 좋은 테이블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뭐란다? 정규화 또는 최적화라 이야기합니다. 쉽지?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RDB로 이렇게 구현을 하면요. 처음에는 큰 테이블로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는 이상현상이 발생합니다. 세 가지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 데이터의 중복성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상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큰 테이블을 작은 테이블화 해나가는 과정이다. 무손실 분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정규화다 이 말이죠. 자, 정규화의 정의 알겠죠? 쉽지? 그러니까 개념만 이해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말의 표현은 각기 다를 수 있지. 그래서 원리만 알면은 그래서 그런 게 정규화고요. 자, 정규화의 개념을 다시 하면서 정규화란 테이블들이 릴레이션들이 상호 종속적인 관계를 갖는 특성을 이용하여 이 테이블을 무손실 분해하는 과정으로서 무손실 분해 그죠? 과정으로 정규화의 목적은 가능한 한 중복 테이블 속의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하는 거다. 제거하여 어떤 현상?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의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걸 정규화다. 정규화의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제. 병태야 수분자야. 너 스승이 목이 완전히 가네. 예? 자, 좋습니다. 목이 아주 내가 요즘 이상하네 그죠? 이 생중계. 이 아나운서가 이 목소리가 착착 해야 되는데 요즘은 몸살, 감기, 이진, 설사, 가슴앓이, 속병, 감기, 몸살, 다리 걸려서 좋아요. 자, 이 정규형의 종류는 이제 제1NF 노멀 폼이라죠. 정규형 노멀 폼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제1NF, 제1정규형, 제2정규형, 제3정규형, 그리고 BC, 보이스 코드 노멀 폼, BCNF, 그 다음 제4정규형, 제5정규형, 제6가지가 있죠. 정규형의 종류.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다? 가장 좋은 거는 제5정규형이 가장 좋다. 가장 좋죠. 굿. 제일 좋은 거죠. 굿 테이블이다. 그러니까 제1정규, 처음에 비정규형, 정규화되지 않은 테이블을 비정규형 테이블이라 하죠. 비정규형
폼이라죠. 이 놈을 가지고 이제 정규화 작업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작업했는 것보다 두 번째, 두 번째 했는 것보다 세 번째, 세 번째 했는 것보다 요놈, 여기 네 번째 실은데 요거보다는 요놈, 요거보다는 요거, 마지막 제5 여섯 번째 작업을 마치면은 가장 좋은 테이블, 즉 JONF, 그죠? JO 노멀 폼이 가장 뭐다? 데이터에 중복성이 고려되지 않고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알겠나? 그래서 이 정규화 작업이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거죠. 알겠어요? 제일 처음에 테이블 만들어 놓은 안에는 문제가 많더라. 그걸 계속 줄여 무손실 분해해가지고 마지막 JONF가 JO 전경이 가장 가장 좋은 이상적인 테이블이요. 가장 이상적인 테이블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뭐다? 정규화다. 그죠? 이 정규화에서 마지막 6단계에서 가장 좋은 걸 만드는데 우리 실무에서는 이걸 튜닝이라 합니다. 튜닝. 그렇지? 우리 기타 줄 튜닝 하지. 처음에 기타 사면 뭐고? 줄이 안 맞아가지고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잖아. 너 아나 기타? D 마이너, C 마이너, 딴따다단. 알겠나? 그래서 이게 기타 딱 사면 이제 튜닝 작업합니다. 튜닝 작업 하면 할수록, 세밀하게 하면 할수록 가장 자연에 가까운 음이 나오잖아요. 기타 튜닝 알지? 한 가지다, 이 말입니다. 실무에서는 정교하지 않고 DB 튜닝이다. 데이터베이스 그 테이블 튜닝 했나? 몇 단계까지 튜닝 했노? 이러죠. 이게 보통 5단, 마지막 6단계, 즉 ONF까지 튜닝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DBA의 전문가의 실력이죠. 보통은 튜닝 안 하고 바로 섞부제. 그러다 보니까 DB가 꼬이고 데이터베이스의 중복이 일어나고 이제 속도도 늘어지고 이래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DBA가 이게 하는 작업이죠. 그죠? 그래서 논리적 설계 단계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규화 작업을 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테이블을 만들어 놔야만이 그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아주 이상적이고 결함이 없고 그죠? 모순성이 없는 데이터의 집합, 그 테이블로 만드는 과정.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튜닝이란다. 기타 줄 튜닝하듯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튜닝을 하면은 아주 좋은 테이블이 나온다. 아주 좋은 테이블이란 뭐다? 아노말리,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테이블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좋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자, 정규화의 정의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상에 대해서 좀 보죠. 아노말리. 이상현상. 예. 자, 물 한 잔 자연스럽게 하자. 예? 목이 탁 막히니까. 아노말리. 자, 이상의 정의 다 됐죠? 이상은 뭐다? 정규화를 거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 내 테이블 내에 데이터들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이 테이블 조작 시 예기치 못한 곤란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이상한 현상을 말 그대로 이상 현상, 아노말리 하죠. 그죠? 아노말리.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테이블에서 일부 속성들이 이제 뭐예요? 디펜던시로 인해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하고 이 중복, 리듀던시 또는 중복으로 인해 테이블 조작 시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는 아노말리랍니다. DB의 아노말리죠. 이상의 종류는 세 가지. 살짝 쿵 보면 돼요. 삽입 이상, 인설션 아노말리. 그 다음에 삭제 이상, 딜리션 아노말리. 갱신 이상, 업데이트 아노말리. 그죠? 이상의 종류 세 가지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삽입 이상은 뭐냐? 삽입이 쉽죠? 테이블 내, 한 테이블 내에 또는 릴레이션, 또는 이거 다른 말 테이블이라지? 테이블 내에 데이터를 삽입할 때 나는 여기에 A를 삽입하고자 하는데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값이 동시에 삽입되는 현상. 이게 바로 삽입이사입니다. 나는 이 테이블에 A라는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은데 뭐예요? 삽입이사가 관계없는 B가 따라와가지고 동시에 삽입되는 현상. 그죠? 쓸데없는 데이터가 테이블 내에 삽입되는 현상이 말 그대로 삽입인상입니다. 되겠어요? 삽입이상입니다. 쉽죠? 자, 시험에는 다음 중 삽입 이상을 빠르게 시부리인 것, 이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의 용어들, 또는 출제자가, 다른 말은 중요한 거 아니지? 원리, 뜨거운 가슴입니다. 자, 삭제 이상은 어떤 거고? 테이블 내에서 한 튜플을 한 행을 삭제할 때, 의도와는 상관없는 값들로 함께 삭제되는 거, 즉, 연쇄 삭제, 동그라미. 연쇄 삭제가 발생되는 현상이 삭제 이상. 나는, A라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은데 따라서 옆에 있는 B도 동시에 삭제돼 버려요. 이 탭에서 A만 삭제하면 되는데 B가 연쇄적으로 삭제돼 버리는 이런 연쇄 삭제 현상이 삭제 이상입니다. B가 삭제되면 안 되는데 어떤 이상의 테이블이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그죠? 이런 거고.
자, 갱신 이상은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테이블 내에서 투플에 있는 어떤 특정 속성값을 갱신할 때 일부 투플의 정보만 갱신이 되어 정보의 불일치성, 모순성, 불일치 또는 정보의 모순성이 발생하는 현상이 갱신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은, 내가 A 테이블이 있고 B 테이블이 있습니다. A 테이블의 학번이 001이고, 이름이 JJ치고, 국어가 90점이고, 영어가 80점이고, 수학이 100점이에요. 나는 이제 이 튜플에서, 이 80점이 잘못돼가지고, 90점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또, 이 001, JJH, 요 정보가 또 딴 테이블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90, 80, 100인데, 요 놈 바꾸면 요 놈도 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요 놈만 바꿔버리고, 이제 뭡니까? 요 놈을 바꾸지 않은, 요런 게 뭐다? 갱신 이상이에요. 이해되나? 같이, 요거 바뀌어지면은, 여기에 관련된 데이터도 같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요거만 바뀌고, 요 놈이 바뀌지 않는, 요런 갱신 이상,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만 잡으면 되는 삽입 이상, 좋아요. 쓸데없는 자료가 동시에 같이 삽입되는 현상. 삭제 이상, 연쇄 삭제. 내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가 투플이 연쇄적으로 삭제되어 버리는 거. 또는 갱신 이상, 정보의 모순성, 일치가 안 되죠. 그죠? 요 놈만 갱신하고 같이 다 이게 만약에 JJH 수학이 80에서 90으로 바뀌면은 모든 데 다 바꿔줘야 되는데 일부만 바뀌고 나머지는 밖에 앉아가지고 정보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 정보의 모순이 일어나는 거. 그럼 이쪽 테이블에서는 JJH 수학이 90점인데 이쪽 테이블에서는 JJH 수학이 80점이니까 야 이거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요런 게 갱신 이상이요. 됐나요? 자, 이런 세 가지 이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뭘 해보자? 정규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잠깐 자, 함수적 종속이 뭐냐? 자, 요 놈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계속 물 좀 묻자. 예. 좋아요. 함수적 종속. Functional Dependency, FD라 하죠. 자, 함수적 종속은 뭐냐? 자, 이런 이야기다. 어떤 테이블 안에서, 자, 이거 테이블, 이제 학생 테이블이제? 학생 테이블, 또는, 테이블 안, 테이블 또는 릴레이션. 좋습니다. 안에서 어떤 특정 속성 X에 각각에 대해서 어트리뷰터, 속성 Y의 값이 오직 하나만 연관되어 있을 때 이 속성 Y는 속성 S에 함수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또는 X가 Y를 함수적으로 결정한다 하고 그 표기는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X에 의해서 Y가 결정되겠죠. 그죠? 이렇게 Y의 모든 걸 결정짓는 X를 우리는 결정자라 합니다. 함수의 결정자. 그리고 X에 의해서 Y의 모든 게 변하죠. 이렇게 Y의 지배를 받는 게 종속자라 합니다. 결정자와 종속자. 그런 이야기. 자, 이러면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이 학번, 이름, 학년, 학과 4개의 속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 X, 학번. 이 학번에 의해서 이름이 결정되고요. 학번에 의해서 학년이 결정되고 이 학번에 의해서 학과가 결정될 때 이름은 학번에 함수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학년은 학번에 의해 학년은 학번의 함수적 종속. 학과는 학번의 함수적 종속 관계에 있다. 이런 이야기하죠. 함수적 종속, functional dependency. 딱 그냥 이게 함수예요. 함수. 그렇죠? 이름이 이게 X고 이게 Y네. 그죠? 자, 그러면 Y는 종속되어 있다. 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네. X와 Y의 관계를 갖는 속성 X와 Y에서 X는 Y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결정자다. determination이라 하고 Y는 X에 의해서 모든 속성이 종속되는 종속자다. dependent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알겠나? 참고로 결정자, 종속자죠. 자, 이런 함수적 종속의 종류, 성질은 3가지가 있어요. 완전히 종속되어 있느냐? 풀, 완전 함수 종속이 있고요. 완전 함수 종속, 풀 있고 부분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부분 함수 종속이 있고 그리고 이행적 함수 종속이 있습니다. 이행적 함수 종속. 그죠? 이행적 함수 종속, 완전 함수 종속은 이런 거예요. 이게 완전 함수 종속, 예를 들면은, 현재, 학번은, 자, 이름이다. 그럼 이름은 학번에 완전히 함수적으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 학번, 이런 거고, 부분적으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일부분만 종속되어 있는 거죠. 뒤에 또 나온다.
이행적 함수 종속은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요 릴레이션 테이블이다. 테이블 A의 속성이 테이블 B를 결정짓고 동시에 또 테이블 B가 테이블 R의 B 속성이 테이블 R의 C 속성에 결정한다면은 요게 Rn RC인 경우 C는 A의 이행적 함수 종속이다. 자,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 예를 들면 어떤 테이블 R에 이제 R에 이거 좀 말이 더럽네. A라는 속성과 B라는 속성과 C라고 있지. 그지? 예를 들었을 때 A의 속성이 B를 결정짓고 그죠? and 동시에 또 B는 C를 트랜지티버 이전이죠. B는 C를 결정짓고 이럴 때 이래 되면 어떻다? 이래 되면은 또 어떻게 돼요? A는 자동적으로 C를 결정짓게 되죠. A는 B, 트랜지티버 B는 C, 그러면 A는 또 C를 결정지을 수 있죠. 이럴 때 C는 뭡니까? 이럴 때 C는 A의 뭐다?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나? 그 권한이 자꾸 트랜지티버 이전되잖아요. 다시 이야기한다. 속성 A, B, C가 있을 때 이행적 함수 종속의 개념 한번 봐봐요. A의 속성이 B를 결정짓고 동시에 and B가 C를 결정지은다면 당연히 뭡니까? A는 C를 결정지을 수가 있죠. 맞나? 자, 이게 권한이 뭐다? 이행됐죠. 이행. 트랜지티버. 자, A에서 B, B에서 C. 그럼 당연히 A가 C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밑에 바로 새끼를 탁 때릴 수 있으면은 또 내 새끼가 그 밑에 있는 새끼를 또 때릴 수 있으면 나는 또 그 밑에 새끼를 때릴 수 있는 거죠. 에? 알겠나? 그런 관계. 이럴 때 C는 뭐다? A의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 그래서 함수 종속의 성질, 종류 세 가지죠. 완전 함수 종속, 완전 함수 종속이고요. 부분 함수 종속, 이행적 함수 종속이 있다는 거. 그래서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이런 함수적 종속 관계에 있다는 건 종속은 여러분요. 자, 왜 이게 함수적 종속을 우리가 거론하느냐? 컴퓨터에서 여러분 종속은 좋지 않습니다. 종속. 제일 좋은 게 뭐다? 독립입니다. 독립. 디펜던시보다는 인디펜던시가 좋았어요. 독립. 그래서 모든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든 프로그램이든 독립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독립을 추구합니다. 독립이 좋은 거예요. 우리 일본에 종속되어 있는 것보다 독립되는 거 얼마나 좋노? 한 가지죠? 그럼 이 테이블 안에서 종속관계가 일어난다는 거는 A가 B를 지배하고 뭐 A가 C를 지배하는 종속관계가 일어난다는 거는 좋지 않는 테이블이다. 즉, 이 종속관계는 곧 뭘 야기시킨다? 아노말리, 이상현상을 발생시킵니다. 발생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말로 이 함수적 종속관계를 제거하는 게 뭐다? 정규화 작업이다. 이래 할 수가 있죠. 오케이? 함수적 종속, 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각 속성들 간의 종속관계보다는 독립관계를 유지해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정규화의 다른 또 이야기는 뭐다? 각 테이블의 속성들 간의 함수적 종속관계를 제거. 그렇죠? 한번 써봐라. 이런 함수적 FD 종속성을 제거하는 게 다른 말로 뭐다? 정규화다 이 말입니다. 왜? 이 함수적 종속을 제거하면은 뭐다? 이상현상 발생을 억제를 하는 거죠. 그죠? 정규하다 이 말입니다. 됐나? 그래서 우리가 함수적 종속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 테이블의 각각 속성들은 독립성이 좋고 뭐 이놈 때문에 이놈이 결정되고 꼼짝 마라 이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 함수적 종속을 제거하기 과정이 또 정규화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실제 이제 우리가 정규화 작업에 한번 들어가 보자. 테이블을 실제 한번 우리가 튜닝 작업을 기타 줄 한번 맞춰보자. 띵띵띵띵띵 알지? 줄 맞추는 거 D 마이너 D 마이너 띵띵 이래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 기타 잘 친다? 화이트 샌드 오게락 하는 것도 모르지? 그때 그 시절. 예. 자, 이 정규형의 종류, 이제 정규화 단계죠. 정규형의 종류 또 다른 말로 정규화 단계. 이렇게도 좋습니다. 정규화 단계. 예. 제일 처음에 테이블을 만들면은 정규화 작업이 안 된 비정규 테이블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이것만 알면 되는데, 내가 또 뒤에 다 한번 써놔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의 데이터들을 개념적 설계, ER 다이아그램으로 표현하고, 그리고는 이제 뭡니까?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테이블, 즉 행과 연료 표현할 거 아니야. 이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뭡니까? 처음에 표현해 놓으면 뭐다? 비정규형 테이블이죠.
비정규형, 정규화 작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비정규형 테이블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상현상, 즉 어떤 문제점? 함수적 종속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이 테이블을 조작할 때 무슨 현상? 이상현상. 이상 뭐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발생이 된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함수적 종속성을 뭐 하자? 제거하고 이런 이상현상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무슨 작업한다? 정규화 작업을 합니다. 정규화 단계를 거치지. 됐나? 자, 이렇게 설명 잘하지? 그래서 이제 제1정규형, 제 첫 번째 작업, 제1 노멀 포, 제1정규형 테이블은 뭐냐? 이 비정규형 테이블에서 모든 도메인의 원자값이,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으로만 된 테이블을 만들어내면은 첫 번째 작업이다. 제1정규형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원자값. 그죠? 아타믹. 자, 모든 도메인 가는 게 뭐요? 그 속성의 실제 값들이 원자값.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값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이 뭐다? 제1정규형입니다. 자, 일단 들어놔라. 자, 제1정규형은 뭐다? 바로 원자값. 모든 도메인의 그 값들이 원자값으로만 구성된 테이블로 만들어내는 게 뭐다? 제1정규형이에요. 제1정규형은 원자값. 요것만 나오면 돼요. 시험은 요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비정규형 테이블에서 이 어떤 값들이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값으로 만들어내버리는 게 뭐다? 제1정규형이에요. 그렇죠? 자, 들어봐. 그럼 제1정규형에서 모든 속성들이 기본 키에, 프라이머리 키에 완전함수 종속인 경우, 자, 제2정규형은 뭐다? 모든 기본 키에 완전히 종속, FD. 완전함수 종속하면 뭐다? 제2정규형. 자, 완전함수 종속하면 뭐다? 제2정규형이에요. 제2정규형. 다른 말로, 요 제1정규형에서 뭐다? 부분적 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거죠. 완전히 종속되게 만들면은 제2정규형입니다. 자, 제2정규형 완전함수 종속. 이제 말만 하면 돼. 1NF 원자값, 2NF 완전함수 종속. 됐죠? 자, ENF에서 제3정규형은 뭐냐? 제가 ENF를 만족하고 이 말이죠. 모든 속성들이 기본 키에 PK의 이행적 함수 종속이 아닌 경우다. 이행적 함수 종속이 아닌 경우, 아닌 테이블로 구성되는 게 제3정규형. 시험에 여러분 다 치우고, 제3정규형 하면 뭐다? 요거. 이행적 함수 종속이 아닌 경우. 그죠? 이행적 나오면 뭐다? 제3정규형이구나. 요렇게. 원자값 1. 완전함수 종속인 경우 2. 이행적 함수 종속이 아닌 경우 3. 그렇죠? 자, BCNF는 뭡니까? 그 릴레이션, 테이블에서 모든 속성이 후보키인 경우, 모든 속성이 후보키, 동그라미, 후보키 나오면 뭐다? BCNF. 보이스, 엔코드, 노멀 폼이죠. 후보키, BCNF입니다. 후보키. 후보키인가 아닌 걸 제거해버리면 BCNF가 되는 겁니다. 되겠나? 자, 네 번째, 제4 노멀 폼은 뭐다? 여러분, 다치 종속, MVD. 다치 종속하면 뭐다? 제4. 자, 시험은 요것만 나와요. 자, 마지막 가장 좋은 건 뭐다? 모든 릴레이션에서 조인 종속이 성립되는 경우, 조인 종속, 제5. 끝났어. 지금 이거만 알면 돼요, 시험은요. 자, 제5 정규형 하면 뭐다, 여러분? 조인 종속. 4, 다치 종속. BCNF, 후보키. 3NF, 이행적 함수 종속 아닌 경우. 2, 완전 함수 종속. 1, 원자값. 시험 출력하면 이거만 하면 돼? 끝. 강의 끝. 시험 치기 위한 거예요, 시험 치기. 그렇죠? 그래 보면 시험에 이제 여러분 원자값 요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쭉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직접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실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내가 직접 다 하지만 한번 간단하게 실제 비정규 테이블에서 여기까지 한번 가장 좋은 테이블을 만들어 나가보자. 알겠나?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알지만 한 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실제 테이블을 몸소 친히 직접 우리가 굿 테이블을 만들어 가보자. 무손실 분해해보자. 이 말입니다. 됐니까? 좋습니다. 잠깐만요. 자, 중요한 시험에는 출제가 꽤 된다고 보면 돼요. 자, 비정규형의 자, 1, 다시 원자값. 2, 뭐요? 완전함수 종속. 3, 이행적 함수 종속이 아닌 경우. BCNF, 후보키. 자, 4, 다치 종속. 5, JD, 조인 종속. 됐죠? 자, 넘어가 봅니다. 자, 요렇게 이야기했죠. 자, 한번 봐봐요.
자, 제1정규형 테이블이 어떠냐, 한번 보자. 그러면 모든 속성의 도메인이 원자값이죠. 원자값으로만 구성된 정규형 테이블을 제1정규형 테이블이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주문 목록이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일 그냥 만들었어요. 만들었기 때문에 뭐다? 비정규형, 정규화 작업이 안 된 테이블이죠. 비정규형 릴레이션 테이블이다 이 말이야. 그 테이블 이름은 뭐다? 주문 목록이고, 이 주문 목록 테이블의 속성은 제품 번호와 제품명 쫙 속성이 있는데, 이 테이블의 PK가 뭐고? PK는 주치죠. 프라이머리 키. 이 데이터를 대표하는 주요 키, 기본 키는 제품 번호다. 이 말이지. 제품 번호예요. 자, 그런데, 자, 이 비정규형 테이블은요, 딱 보니까, 봐봐요. 주문 번호의 이 값들이 원자값이 아니죠. 주문 번호, 자, 예를 들면 제품 번호 1001에 종속되어 있는 이 주문 번호가, 내 말 잘 들어. 이게 참 실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건 진짜 전문가들이 하는 거다. 전문가들이 테이블을 쪼개 나가잖아. 그래서 한번 들어봐. 한번 봐봐요. 이 101의 제품 번호 이 데이터에 주문 번호가 두 가지가 딸려요. 원자값이 하나만 있어야 되겠죠. 두 개가 있다 하는 원자값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값인데, 이건 두 개로 분해돼요. 이건 뭐야? 이 모든 도메인의 값들이 원자값으로 구성되지 않았거든. 야, 그러면 이 테이블은 나중에 조작 시에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구나. 자, 그러면 그걸 제거해보자. 이 비정규형에서, 자, 이 테이블을 원자값으로만 구성되도록 하나, 제1정규로 만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원자값으로만 구성되도록 만든 테이블이 뭐다? 제1. 어떻게 한다? 그럼 이 두 테이블을 쪼개어 나갑니다. 자, 크게 제품 테이블로 쪼개고, 이 큰 놈을 제품 주문으로 쪼개버립니다. 오케이? 그렇죠? 제품. 그럼 어떻게 되노? 자, 요 큰 테이블을 두 개로 쪼개니까 제품 번호, 제품명, 재고 수량. 요 놈이 한 개의 테이블, 즉, 제품 테이블을 형성하고, 제품 주문 테이블이, 그죠? 주문 테이블이 뭡니까? 이제는 주문 번호가, 주문 테이블이니까, 주문 번호가 독립적으로 원자값으로 구성돼. 아까 원자값이 아닌 걸 원자값으로 구성돼 있지? 뭔 말인지 알겠나? 원자값.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 번호도 뭡니까? 원자값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원자값. 자, 요 놈도 원자값. 요 하나가 세 개로 무손실 분해됐죠? 주문 번호가. 그렇지? 그러니까 현재 제품 주문 테이블과 제품 테이블의 모든 도메인의 값들은 원자값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 세 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런 테이블들이 뭐다? 제1 정규형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쉽지? 그러니까 테이블을 논리적 설계에서 이런 릴레이션을 딱 만들어 놓고 작업이 들어가면 이상현상이 발생해요. 그럼 이제 전문가들, 이거 튜닝 작업하자. 정규화 작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값들을 전부 다 쪼개어서 원자값으로 구성해버렸다. 뭐다? 원자값으로 구성된 테이블 제1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지? 그런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함수적 종속 관계를 이야기했는 거. 자, 다음 한번 봅시다. 다음을 한번 보자. 너 스승이 상태가 안 좋네. 자, 그러면은, 아까 또 제1정규형에서, 아까 보니까 아까 그거예요. 함수적 종속 관계가 다 지배되거든? 아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 제1정규형에서 제품 주문 테이블만 가지고 이야기해봐요. 제품 주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 주문 번호, 이 주문 번호에 의해서, 자, 제1정규형에서 부분 함수 종속성을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들은 뭐다? 제2정규형. 제2정규형은 여러분 뭐더노? 완전 함수 종속 관계 있죠. 모든 속성들이. 그러니까 제1에서 요 놈을 제거하니까 한번 봐봐요. 주문 번호가 고객 번호를 결정짓고 주문 번호에서 그 결정이 되겠죠. 또 주문 번호와 제품 번호에 의해서 주문 수량이 결정됩니다. 예? 그렇죠? 요 두 개가 슈퍼키다, 그죠? 예. 그러니까 완전 함수 종속 관계에 다 있는 거예요. 요거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 테이블에서 아까 제품 주문에서 또 무소실 분해를 해버리죠. 그러면 요 두 테이블은 뭐다? 제2 정규 작업. 저 두 단계 거친 테이블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 전부 다 완전 함수 종속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죠? X, Y, Z면은 X는 Y를 결정하고 또 X는 Z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 예, 좋습니다. 자, 이런 거 살짝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자, 제3정규형은 뭐다? 이행적 함수 종속성을 만족하지 않는 정규형 테이블이에요. 자, 제2정규형은 여러분 뭐고?
완전 함수 종속으로 돼 있죠. 거기에서 이행적 함수 종속성을 제거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여기 봐봐요. 현재 x, y, z죠. 여기는 완전 함수 종속 관계도 있지만 이거는 봐봐. 주문 번호에 의해서 고객 번호가 결정되고 동시에 고객 번호에 의해서 고객의 주소가 결정되면은 따라서 뭐다? x의 주문 번호가 z를 결정할 수가 있죠. 그럼 이 z는 x의 이행적 함수 관계에 있는데 이걸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 관계를 제거를 해버리니까 이 테이블을 다시 또 무소실 주문 테이블과 고객 테이블로 무소실 분해해버렸거든. 그러면은 여기는 이행적 관계가 없지? 두 개씩밖에 없으니까. 에? 맞나? 그러니까 이행적 함수 종속성이 제거되어버렸죠. 제거되어버리니까 이 테이블은 뭐다? 제3정규형 테이블이다 이 말입니다. 이행적 함수 종속성을 만족하지 않는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이놈은 만족하지? 예? 완전 함수 종속 관계는 있지만 주문 번호가 고객을 결정하고 고객이 주소를 결정하고 그럼 이놈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쪼개버리죠. 쪼개버리면 이 테이블은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됐나? 좋습니다. 자, 넘어가 보자. 실은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예. 자, 이제 BCNF는 뭡니까, 여러분들? BCNF는, 이게 BCNF죠. 이제 네 번째 단계.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인 정규. 후보키는 뭐다? 후보키는 여러분들 뭐고? 후보키에, 우리 앞에서 배웠죠? 후보키는 유일성. 그 테이블에서 각 튜플의 값들이 유일성과 최소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속성이 뭐다? 후보키 속성이지. 그죠? 유일성과 최소. 이 후보키 중에서 후보키가 곧 뭐가 될 수 있노? PK가 될 수가 있죠. 기본키. 그 후보키 중에 기본키를 제외한 나머지 키를 무슨 키? 대체키, 올터네이터 키. 앞에서 환상적으로 배웠습니다. 맞나? 그럼 현재 여러분들 한번 봐봐.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인 정규형 테이블인데 현재 이 제3정규형은 봐봐요. 이 감옥명이라는 결정자, 이 속성은요. 유일성 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감옥명. 그리고 이 학번도 한번 학방.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봐봐요. 학번과 감옥명을 합해서 기본키입니다. 기본키 결정자입니다. 이게. 예? 자, 이게 왜 학번의 밑에니까 이게 학번과 감옥명이 합해서 기본키. 즉 이게 무슨 키고 이런 기본키를 우리는 슈퍼키라고 하죠. 슈퍼키.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이 만들어지는 키. 슈퍼키잖아. 자, 그러면은 현재는 한번 봐봐요. 자, 이놈들이 현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래 보면은 요거 있네. 요거. 자, 요거 98 뭐 여기까지 할 필요 없는데 자,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학번과 과목 98 요놈 가지고 홍길동을 결정. 그러니까 요 학번의 요 과목명의 담당 교수는 홍길동이고 자, 요거죠. 요놈 유관순이고 요놈 윤봉길이고 요놈 홍길동이고 요런 거예요. 근데 요놈이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 그래서 이거 쪼개버리죠. 쪼개버리면은 이제 봐봐. 학번과 담당 교수와 과목명들이 다 결정자가 되죠. 결정자. 이 결정자가 전부 다 무슨 키가 된다? 후보키가 되는 겁니다. 후보키. 요 두 놈 합하면은 자, 요 두 놈하고 같이 않죠. 요거는 한번 봐봐. 같이 않죠. 같은 거 없지? 요래 보면 같지만도 두 가지를 요 둘을 동시에 봤을 때 같은 거 없습니다. 홍길동 데이터베이스 이런 게 없잖아요. 요것도 안 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모든 결정자가 무슨 키가 돼버렸다? 후보키가 된 게 뭐다? BCNF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여러분들 뭐 쉽게 해서 후보키 하면은 이래 하면 돼요. 지금 내가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 다 됐어. 뭐 제4정규형은 여러분들 다 필요 없고 다치 종속. 제5정규형은 조인 종속만 나오면 돼. 그러니까 다치 종속이 뭔가 조인 종속이 뭔가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살짝 보면은 자, 다치 종속은 뭐냐면은 다중값 종속 또는 다치 종속이라 하지. 멀티밸류 디펜던시 다치 종속이라는데 자, 말 그대로 ABC 세 개의 속성을 가진 테이블 안에서 어떤 복합 속성 슈퍼키죠?에 대응하는 B값의 집합이 A값에만 종속되고 이 B값은 C에는 무한하다면 이때 B는 A의 다중치 종속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표기는 이렇게 해요. 다중치 종속은 화살표를 이렇게 두 개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 요게 요래되는 거죠. 그러면 B는 A의 다중치 종속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그죠? 이제 이렇게 참고를 알아놓고, 조인 종속은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우리 조인 배웠지?
조인 정속, 여러분, 만족한다고 한다. 그죠? 그래서, 뭐, 몰려도 좋고, 조인 정속하면 5, 다치 정속하면 4,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제5정규형 작업, 즉, 6단계를 거치면은, 제5정규형 테이블이 뭐다? 가장 아름다운 테이블입니다. 그죠? 튜닝으로 말하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튜닝이다. 그죠? 이 튜닝도, 기타 치는 사람이 모여있어도 여러분들 전문가, 정말 기타 잘 치는 사람, 튜닝을 정말 세밀하게 하죠. 어루만 사람들은, 네? 초보자들은 줄 대충 안 맞아, 막. 대충 치는 거죠. 이해되나?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정규화 데이터베이스의 노멀리제이션, 옵티마이제이션, 그죠? 방금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내가 상세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그죠? 실무에 입각해가지고 여러분들 정의가 쭉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규화의 정의, 개념, 그리고 아노말리가 뭔지, 함수 종속이 뭔지, 실제 정규화 작업을 우리는 6단계까지 해봤다. 그죠? 그래서 각 정규형에서, 대표적인 단어들, 그죠? 원자값 제1, 완전 함수 종속 제2, 이행적 함수 종속이 아닌겨 제3, 요거만 하면 돼. BCNF 후보키, 알겠나? 제4, MVD 다치 종속, 제5, 조인 종속. 됐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은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가 됐고요. 그래요. 자, 요렇게 해서 정규화는요, 해놓으면 어떤 문제 나와도 빠져나갈 수 없겠지. 부처님 손바닥, 제제지 손바닥. 떨어지려고 몸부림쳐도 떨어질 수 없는 강의. 좋습니다. 그죠? 10분 쉬고 신기일전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